자, 반갑습니다. 혁우입니다. 최근에 레고랜드 상황이 어떻게 되시나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당연히 예측이 되시듯 레고랜드 사태가 있었던 2022년보다 상황이 훨씬 더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22년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00억이었다고 하는데 23년엔 그보다 훨씬 더 안 좋아진 마이너스 300억 가까이 한다고 하죠. 아직 2024년의 실적은 나온 건 아니지만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되어 있는 레고랜드 코리아의 근무자 수를 보면 이게 당연히 인원이 많이 뽑으면 많이 뽑을수록 사업이 잘 되고 적게 뽑으면 적게 뽑을수록 사업이 좀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2022년, 23년, 24년으로 올수록 고용 인원이 반토막 나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방문 인원도 반토막 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이게 정말로 마음 아픈 이야기인 게 춘천을 넘어서 강원도의 역대급 역전 사업이었습니다. 201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의 지자체로서는 거의 유례없는 규모의 그 당시에는 6천억 원에 지금으로 치면 거의 1조 원에 육박하는 돈이죠. 그런 엄청난 돈을 집어넣은 프로젝트가 바로 레고랜드인데 국민들의 큰 돈을 넣은 우리 레고랜드가 안타깝게도 말도 안 되는 적자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참 가슴이 아픈데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야, 놀이공원 다 그냥 사형산업 아니야? 어린이들이 그렇게 적은데 이런 테마파크, 놀이공원이 잘 될 수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에버랜드, 롯데월드 코로나가 끝난 직후에 2022년 영업이익 500억, 260억 잘 나가고 있고요. 롯데월드도 매출이 쭉쭉 성장하고 있어서 수백억을 버는 롯데의 아주 알짜 자회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야, 그냥 춘천 너무 멀어서 그런 거 아니야? 춘천에다 갖다 씌웠는데 누가 서울에서 가? 서울 수도권에서 가서 소비해줘야 될 텐데. 그런데 또 춘천에 있는 바로 이웃 일종의 테마파크가 있죠? 남이섬의 매출이 2020년 130억, 2022년 200억, 2023년 270억 완전히 떡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레고랜드가 망하는 이유가 테마파크라는 쉴드도 사라지고요. 춘천이라는 쉴드도 사라지는데 우리가 2년 전에 있었던 레고랜드 사태를 잠깐만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넘어가 보면 저희가 어떤 사태가 있었습니까? 2022년에 레고랜드가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자 이거 얘네들이 큰 건물을 지을 때 돈 들어갔던 채권들을 다 갚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었죠. 당연히 그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의문은 그걸 왜 물어봐? 하는 정도의 순위의 질문이었습니다. 이유는 사실상 국가 정부 기관에서 빌려주는 발행한 채권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순위는 있을지언정 1순위는 정부, 지자체, 공기업 그래도 웬만하면 AA급 이상의 채권의 신용도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한국이 망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전해 그렇게 생각하던 채권이었어요. AI급이 어느 정도냐면 현대차, SKT 이 정도의 진짜 우리나라 굴지의 최우량 대기업 이 정도가 받을 수 있는 높은 신용 등급의 채권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한순간 갑자기 강원도가 보증을 철회했습니다. 그거 우리가 못 갚아줄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를 시전해 버렸다는 거잖아요. 아니 이게 정말 말이 되나 싶은데 근데 사실 레고랜드 내막을 보면 참 이게 안타까운 게 도중에 유적지까지 훼손해가면서 강행한 프로젝트가 강원도가 6천억 1조 원을 돈을 들여서 진짜 아까운 시민들의 세금을 들여서 만든 돈인데 성공이라도 해야지 그것마저 실패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소비자들 입장에선 레고랜드를 왜 안 가냐 레고랜드를 가는 사람이 왜 이렇게 없냐 보통 두 가지를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가셨던 분들의 말씀에 따르면 할 게 별로 없는데 가격도 진짜 말도 안 되게 비싸다 약속이나 한 것처럼 이렇게들 말씀하시죠. 그리고 야외에 있어서 여름에 진짜 쥐약입니다. 어트랙션들을 보면 아이들이 레고를 좋아하면 진짜 어느 정도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 있지만 어른들은 진짜 뭐 즐길 만한 게 마땅히 없죠. 그리고 그걸 넘어서 4인용 티켓값 가격이 어른은 65,000원 어린이는 55,000원 이걸 보고 저는 이게 실화인가 싶었어요. 이걸 제정신인가? 4인 가족에서 레고랜드 가면 24만원이란 거잖아요. 비교를 위해서 다른 이용권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용인 에버랜드 종일 이용권 29,000원 아니 4명이서 가면 12만원이란 거잖아요. 컨텐츠가 에버랜드가 훨씬 더 압도적이고 위치적으로도 가기 훨씬 쉬울 텐데 어떤 바보 멍청이가 그럼 레고랜드를 가 이런 생각이 안 나올 수가 없죠. 근데 강원도 입장에선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요 를 시전하고 있는데 그 변명도 참 안타까운 게 레고랜드를 지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레고랜드가 처음에는 하중도를 전체를 레고랜드를 설립할 계획이었대요. 그런데 저희들 다 알죠. 그 밑에서 청동기, 고인돌, 반달, 돌칼 이런 유적들이 대거 발견됐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진짜 어이가 없는 포인트인 게 역사에 좀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상황을 예측을 했대요. 아니 그러면은 옆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텐데 이걸 강행했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유적이 나왔으면 이거 프로젝트를 일단 덮어야 되는 거 아닌가? 딴 데를 찾든가 아니면 이걸 일단 보존을 하고 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쯤 유적도 보호하고 피 같은 돈도 아끼고 그런 상황이 나왔을 텐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면적을 줄여서 이 부분만 개발하겠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서 개발을 강행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 들어간 돈이 말이 안 되는 게 춘천역에서 다리를 잇는 춘천대교에 800억이 들어갔다고 하고요. 그리고 기반 시설 공사가 들어가는데 4,500억 부지를 매입하는데 1,000억 건물을 올리는데 1,600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0년대 초반 물가로 여기에 총 6,000억이 들어갔다고 하죠. 한 13년 전 15년 전 이야기니까 지금으로 치면 8,000억? 1조 가까이 하는 돈인데 이 돈을 들이고 지금 누적 적자 500억 700억을 내고 있는 사업이라고? 진짜 이게 누구 돈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진짜 열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 진짜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자체가 뭐 지역을 살리겠다 돈을 투입해서 뭘 하겠다 하는 거 제가 성공한 걸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지자체장들은 왜 자꾸 하려고 하죠? 아니 제가 봤을 땐 지자체장들 자기 돈 넣어야 돼. 진짜 자기 재산 넣어서 여기 흥하면 자기도 돈 좀 받고 망하면 같이 망하고
망하고 레고랜드가 얼마나 망했냐면요. 여기 옆에 주차장을 여기 좀 널찍하게 해놨는데 물론 널찍하다고 해도 여기 주차장이 다 찬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아니 오픈바를 받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러잖아요. 아니면은 뭐 어린이날 뭐 이럴 때 엄청 히트해서 사람들이 많이 갈 거 아니에요. 주차장이 다 찬 적이 없다는 게 얼척이 없긴 한데 자치단체장들 입장에서는 잘 되면 내 공이고 안 되면 저 임기 끝났어요 갈게요 하고 내려가면 그만입니까? 진짜 이게 어이가 없는 건데 사실 레고랜드의 이야기는 참 안타까운 게 최근에 이런 우리가 많이 아는 롯데월드, 에버랜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놀이공원형이라고 하잖아요. 롯데월드나 에버랜드 갔을 때 딱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 어떤 테마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갔을 때 뭐 롤러코스터 타고 바이킹 타고 사실 어디에 가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놀이기구를 타러 가는 놀이공원이다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뜨고 있는 건 놀이공원이라기보단 어떤 테마파크입니다. 같은 롤러코스터여도 해리포터 집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롤러코스터, 디즈니랜드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있는 그런 테마파크들이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잘 되고 있고 그런 시설들만 살아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아니 레고랜드는 그 좋은 IP에다가 이런 테마파크형까지 맞췄는데 이렇게 처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왜 자꾸 지자체에서 하려고 하지? 저는 그것부터가 얘기 안 되는데 근데 이게 IP 기반 테마파크가 진짜 강세인데 얼마나 잘 나가냐면 디즈니라는 회사를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이 투자를 하시죠. 해외에서 미국 그 큰 우량 대기업 속에서도 월트 디즈니는 무려 53이라는 하나로 281조 이 정도면 삼성전자랑 비슷하지 않나? 그렇게 엄청나게 큰 기업인데 우리나라로 보면 거의 한 3위, 4위 정도 하는 큰 대기업이죠. 그런데 그 큰 대기업에 디즈니랜드, 디즈니 월드 수입이 2위, 1위를 할 정도로 엄청나게 수입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디즈니 월드, 디즈니랜드 매출만 따로 떨어져 놓고 보면 코로나로 잠깐 어려웠다는 시기를 제외하면 쉬지 않고 매출이 쭉 무상향하고 있어요. 요즘에 다 온라인 시대라고 하는데 누가 그렇게 오프라인으로 많이 가? 놀러가? 해서 좀 찾아봤더니 올랜드에 있는 디즈니 월드는 미국에 있는 모든 애기들의 인생에 있어서 한 번쯤 가고 싶어하는 그리고 한 번 갔다 오면 약간 평생의 추억으로 남는 그런 엄청난 곳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냥 하루 대충 그냥 열심히 놀고 땡인 줄 알았는데 저는 제대로 보려면 5박 6일을 숙박하고 놀아야 된다고 해요. 5박 6일 동안 티켓을 6개를 끊어야 되잖아요. 또 5박 동안 자야 될 호텔, 보통 디즈니 호텔에서 많이 잔다고 하는데 그래야지 이런 걸 어트랙션을 더 많이 볼 수 있고 그렇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먹고 마시는 6일 동안에 있는 그 돈들 다 합하면 4인 가족이 왔을 때 거의 2천만원, 2,500만 원을 쓴다고 해요. 저는 한국인이라서 이게 말이 되나 싶어서 좀 찾아보니까 입장권을 10년 동안 거의 114%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게 거의 디즈니랜드가 대체가 불가능한 IP 기반이기 때문에 디즈니랜드를 누가 어떤 다른 회사가 열 수 있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을 올려도 올 수밖에 없다 보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기사인데 4인 가족이 돈이 없는 가족이 1박 2일만 가더라도 500만 원이 넘는 여행 경비가 들고요. 5박 6일을 풀 코스로 즐긴다 하면은 2,50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야 그러면 내 가족이 오면 1억이 매출이 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야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또 카피하는 거 진짜 빠릅니다. 외국에서 이렇게 꿀 빠는 거 보고만 있을 수가 없죠 우리나라 분들.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만한 강력한 IP 뽀로로 이 정도 있나? 가 없어서 최근 롯데월드가 이렇게 재단장을 하고 있다고 하죠. 한 달 정도 특별 이벤트 기간을 열어서 포켓몬으로 완전히 재단장을 했다고 하는데 피카츄, 몬스터볼 여기고 파이리 이렇게 보이죠. 야 저도 이걸 딱 보니까 가보고 싶더라고요. 완전히 포켓몬이란 IP가 진짜 강력한 게 요즘 애기들도 너네들 제일 좋아하는 만화 영화가 뭐야? 하면은 포켓몬이라고 하잖아요. 20년 전? 20년 전이 뭐야? 30년 전? 98년도에 나왔으니까 진짜 오래가는 IP다. 보통 IP들의 수명은 이렇게 쭉 내려간다고 하는데 그걸 약간 탈피한 진짜 대단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두가 이런 테마파크라는 큰 흐름 속에 올라탔다고 잘 되는 거냐? 좀 잘 되는 것 같죠? 우리 마이너스의 손 정용진 님이 주도하셨던 스타필드의 매출도 진짜 이렇게 잘 되는 거 보기 찾기 힘든데 매출이 쭉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확실히 좀 한번 놀러가 보니까 널찍널찍하고 볼 것도 많고 해보니까 특히 여름이나 겨울처럼 날씨가 좀 척박할 때 이럴 때 가면 좀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온라인 시대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오프라인이 뭔가가 약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약간 이런 외부 테마파크가 우리나라에서 약간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갈수록 우리나라도 이상기후를 정방으로 맞고 있잖아요. 봄이 돼서 날씨가 좋아지면 미세먼지가 찾아오고 또 태풍이 오고 겨울에는 또 온난화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추워? 이런 날씨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밖에서 마음껏 놀 수 있는 날씨가 1년에 진짜 며칠이 되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놀이기구들 또 테마파크들 입장에서도 요즘에 매출이 좀 잘 나오고 있지만 또 외국인들도 많이 방문을 하고 있지만 선뜻 큰 투자를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이런 데 있다고 합니다. 미래 가치를 보자니 앞으로도 뭐 35도 이런 기온을 뚫고 과연 한국인들이 국내에 있는 밖에 외부의 테마파크를 올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있다고 해요. 자, 레고랜드 사태가 사실 채권 문제였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진짜 골 때리는 사태가 하나 있죠. 사실 지자체, 공기업, 정부
정부 발행 채권들은 우리가 정말 믿고 사는 그런 채권이잖아요. 그런 채권의 문제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한 가지가 한전채 문제. 이게 삼채 문제도 아니고 무슨 한전의 채권이 뭐 문제야, 한전이면 다 채권을 갚아주겠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조그만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좀 생각이 달라질 것 같은데, 다들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면서 에너지 쇼크가 있었죠. 그래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야 흑유야, 한전 너 뉴스도 안 보냐? 한전 요즘 잘 나가. 당기순이익 1조 8천억, 5분기 연속 흑자 행진. 야 이제 채권들 부채들 다 갚고 주주들 배당금 줄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동안 쌓아놓은 부채가 201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 적자가 정말 얼마나 몇 년을 쌓였길래 부채가 200조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요즘에 한전이 좀 돈을 그래도 어느 정도 벌고 계시는 이유가 있지만 좋은 거죠. 최근에 갖고 있는 연료비 단가가 낮춰져서 그렇다고 하는데, 200조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부채 규모 때문에 하루에 내는 이자가 127억이라고 합니다. 흑자 내서 다 여기다 들어가는 셈이죠. 분기별로 7조의 적자를 낸 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삼성전자가 1년에 내는 영업이익이 30조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돈을 가장 잘 버는 회사 중 하나라는 삼성전자가 30조 버는데, 한전이 한 분기에 7조씩 까먹었어. 야 그럼 이거 어떻게 갚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의 부채가 많아지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투자자 입장에선 와 이거 얘네들 돈 떼는 거 아니야? 아니 그래도 한국의 공기업인데 돈을 떼겠어? 아 그래도 이건 200조는 말도 안 되는데? 하루에 나가는 이자가 130억?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시장에서 거래되는 한전의 채권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다들 잘 아시죠? 채권이 가격이 내려가다 보면 금리는 올라갑니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새롭게 발행해야 되는 금리는 더 높게 한전은 채권을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니 한전이 발행하는 채권이 예를 들어서 쭉 올라가서 5%에 발행을 해야 돼. 그럼 사기업들이 5%보다 낮은 금리에 채권들을 발행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 이게 나라에서 보증을 하는 채권인데 사기업에서 보증하는 채권이 금리가 더 낮아? 하면서 안 사겠죠. 그래서 사기업들이 이런 한전에 있는 채권 문제 때문에 채권을 발행해서 건실한 기업들도 정당한 금리를 제시해서 돈을 못 빌려받는 문제를 한전채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문제들이 좀 되게 심각한 것 같아요. 공공기관, 지자체, 웬만하면 시장 경제에 맡겨서 이런 것 좀 하지. 지자체가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 해서 뭔가를 막 돈 주세요, 세수를 막 끌어당겨서 뭘 했을 때 잘 된 걸 본 적이 없어. 잘 된 게 뭔가 케이스가 있으면 응원을 했을 텐데 말이야, 그죠?